안녕하세요. 사기암을 3년째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어제 업로드가 됐어야 되는데 갈수록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저도 환자로서 아침부터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날 해야 되는 스케줄. 그걸 또 해야 되고 또 상담도 받아야 되고 뭐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금방 가네요. 그래서 오늘 하루 늦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올라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올라오면 어디 아픈가 그런 걱정을 한대요. 근데 일단 건강에 대한 그 기본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로는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로는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짜닷컴이라고, 나짜닷컴, 이거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우리 스스로 나짜, 어디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든지 음식이나 운동이나 뭐 이런 어떤 요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나짜닷컴이라고 이름을 하고 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거 몇 가지를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이번에 새로 올라간 게 유기농 채소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 유기농 채소, 이제 농민들한테는 제가 어떤 제 블로그에 저기 홈페이지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뭘 수수료를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유기농을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판로가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기농은 대량으로 생산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판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못 팔면 또 그게 쓰레기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또 유기농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에 걸려서 이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도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농약과 비료에, 화학 비료. 지금 어르신들 70대 뭐 80대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개념이 이 비료가 화학 비료 이전에 식물의 어떤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쳐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의식이 있는 젊은 농군들이 가서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가 제대로 이게 판매가 안 되면 포기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미약하지만 저는 정말 이 힘에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암 환우님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또 농민들은 판로가 있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만 연결만 해준다면 훨씬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개선시키는데 모든 우리나라 농작물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코너를 제 나짜닷컴에 만들어 놨어요. 유기농 직거래라고 해놓은 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채소 유기농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딱 올라가 있습니다. 곧 또 다른 분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분도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저기 양구에 들어가셔갖고 양구에서 유기농 채소를 본인도 드시고 이제 직접 농사도 짓고 하시면서 그걸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또 암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비료, 농약 이런 걸 절대 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확신이 들고 또 유기농의 영농조합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깻잎 김치를 담으려고 이번에 깻잎을 좀 주문을 했어요.
네, 깻잎을 주문했더니 뭐 상추, 뭐 오이, 고추 막 이런 거 막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뭐 김치를 담는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 이게 유기농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야채가게에서 파는 건 유기농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거기 전화해 보시고, 전화번호만 올려놨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올려놓고 그분이 이런 게 이제 몇 월 달에 뭐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만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시면, 정말 유기농이 필요하시면 거기 주문하셔서 드시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는가. 다만 저는 판매나 구매나 여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혹시 뭐 배달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화로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서로 판매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이 책 리뷰를 해드릴까 해요. 최원철 박사의 고치는 암, 말기암 전통의 답이 있다. 저는 이 책을 암 걸리고 한 3개월 정도인가 있다가 이 책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서점에 갔더니 최원철 교수의 살리는 암이란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사봤습니다. 왜 이걸 사보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양방과 한방,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양방과 한방이 있는데 서로 뭐 내게 맞다, 니게 맞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한방 쪽에서 의료보험이 되는 걸 양방 의사 선생님들은 또 막 반대 시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양방과 한방이 이제 협진을 하고 정말 서로 보완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암 치료의 최강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통의 답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전통의 사실 이 동의보감, 저는 이 대체의학과에서 이 동의보감 이 책으로 적어도 했어요. 수업도. 근데 전통적인 동의보감에도 이분이 지금 넥시아라는 약을, 항암제를 개발해서 지금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넥시아 치면 이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개발해서 말기암 환자를 굉장히 많이 살렸어요. 많이 살렸는데 결국은 뭐 의사협회 이런 데서 막 고소를 당하고 뭐 순환을 너무 많이 겪어서 거의 뭐 운영하던 병원이 파산이 될 지경으로 법정에 끌려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다 그만두고 그런 순환을 겪었더라고요. 이 책 내용에 그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분의 주장을 저는 많이 수긍이 가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책에 보면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9년입니다. 저길로 보면 거의 50년이 다 돼가죠. 50년이 지난 지금에 암을 정복했느냐? 절대 정복하지 못했죠. 암과의 전쟁에서 암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암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생로병사의 비밀, 암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로병사의 비밀을 봤습니다. 면역치료제, 지금은 개인 맞춤 치료제로 간다. 근데 내용을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암 환자고
저 역시 지금 암 덩어리를 달고 있습니다. 더 크지는 않아요. 그냥 휴면암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없애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이걸 완전히 없애면 제가 했던 요법 모든 걸 다 집대성해서 정말 거기 모든 제가 해봤던 걸 다 해서 좋았던 것만 책으로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암을 달고 있으니까 책 나올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런데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참 요원한 얘기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예 뭐 들어온 상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암세포의 그 변이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개인에 맞는 암치료법을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한 4억, 5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용화가 된다고 해도 저 같은 서민은 그림의 떡이죠. 예. 그 그림의 떡이겠다. 저게 실용화가 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만간 머지 않은 미래에 실용화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고 그냥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게 한국에 들어올지, 언제 실용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암이라는 놈은 계속 달리는데. 그러니까 얘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국내에서는 맨날 암이 그 TV처럼 정복이 됐다, 성공적인 추진 경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막 하는데, 왜 그러면 제대로 이 성공이 안 되고, 지금도 사기암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이게 연명 치료입니까? 치유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기암은 무조건 연명 치료입니다. 죽는 날까지 항암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병원에 가서 내가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할 필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하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암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암의 이중성 때문이다. 왜? 초기암은 암 치료 성공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초기암은. 그런데 진행암, 진행되고 있는 암, 이 책에서는 3기 B 정도부터는 안 된다,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암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도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발견 때부터 3기 B, 4기 이 정도 원격 전이가 된 암은 이미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4기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들 통합진료실에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나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말을 너무 아끼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이 정도 상태니까 그냥 항암 잘 받으세요. 그러고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한테는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사실상 의사 선생님들도 사기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고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포를 이겨야 진행암을 이긴다고 합니다. 공포를 이겨야. 이 많은 의사, 그러니까 일본의 의사 선생님들은 공포심 때문에 암을 발견된 지 한 달 이내에 가장 빨리 자란다. 예, 암이 그동안에 몰랐을 땐 천천히 자라고 있다가 암이 딱 발견된 그날부터 한 달까지는 지금까지 자라던 거에 수십 배나 빠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내 마음의 공포가 이걸 암을 훨씬 빨리 자라게 하더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3기 A까지 수술 가능함, 3기 B부터 수술 불가능하다. 4기 이후 진행암은 이게 수술 불가하고 항암제 화학요법도 불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는 내가 암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병원에서 지금 내 암이 원격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4기입니다 하면, 아,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암을 더 자라지 않게 나하고 같이 갈 것인가, 공격적으로 암을 죽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컨셉을 잡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치료 로드맵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암이 어느 상태인지도 모르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마냥 내 몸을 맡겨버리면 좀 진행된 암들은 죽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죽기가 쉽다고 나오거든요. 진행암을 미국 암의사협회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진행암은 잘 치료되지 않는다. 이제 이건 뭐 암의사협회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즉 고치기 힘들다, 치료할 엄두를 못 내는 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스티브 잡스도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 양성자 치료를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미 그분은 간에 가 있었고, 처음에는 뭐 폐에만 있었다, 나중에 췌장에만 있었다, 간에, 그건 일본 의사들 얘기에 의하면 뭐 자연치유 하다가 퍼졌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아마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간에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파종형 암이라고 그래서 점이 딱딱 찍힌 것처럼 이렇게 있는 암은, 이 암은 CT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자잘하게 퍼져 있을 때는 안 나타나다 얘네들이 좀 커지니까 전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암이 온몸에 퍼졌다, 그거는 그런 파종형 암이었던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비교를 해보면 암을 보는 관점부터 다르다, 그렇게 나오고요. 1999년 1월에 암은 정복될 것인가, KBS 밀레니엄 특집으로 이 최은철 박사의 그 암을 고치는 과정을 1년 동안 아주 다큐멘터리 취재를 해서 일부가 방영이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을 했는데 넥시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옷 나무에서 우르시올이라는 그 성분에서 추출한 넥시아라는 암 그 치료제가 있어요. 이분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동의보감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암을 진단하는 것도 뭐 CT 이런 거 막 찍어서 진단하는 게, CT는 사실상 진단으로는 그렇게 편한 게 없죠. 진단만 본다면 더 정확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편리한 건데, 그 정확하고 편리한 이면에 암 환자에게 들어가는 방사능 피폭, 이 부분은 또 암 환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 파동진단법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암을 80% 이상 정확한 진단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말기암 호전 사례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영이 나가고 나니까 병원에 문의 전화가 막 난리가 나서 그냥 병원이 일이 안 될 정도로 전화 받는 사람을 갑자기 늘리고 전화 회선을 늘리고 막
어떤 사람은 전화가 안 되니까 뭐 구청까지 전화를 했더래요. 그렇게 암 환자는 왜 그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암 환자는 급하거든요. 예,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까지 전화를 해서 거기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런 민원까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의사협회에서 방영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KBS에. 그래서 2, 3부는 방영도 하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일부만 방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은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검찰 법원에 불려다니느라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4년간 불려다니면서 논란 끝에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병원은 그 4년간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파산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은 3건의 고소건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경찰로 가고 검찰도 가고 법원으로도 가고 그렇게 불려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런 그 과정을 이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건 암 환자를 위한 싸움인가? 의사협회에서 그걸 방영을 중단시키고 그 암 환자를 낫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넥시아라는 말 자체가 이 항암이 안 된, 항암으로 도저히 이게 개선이 안 되는 환자들을 넥스트, 그 다음에 한번 이걸 해보자 해서 넥스트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서 넥시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그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암에 걸려 있다. 이 암 환자들을 낫게 하는 사람마저 고소를 해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건 이 사회 자체가 암에 걸려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온나무 추출물의 안정성 및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로 이분은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요. 외국 대학에서 여러 대학, 러시아에서도 중국에서도 이렇게 4개의 박사 학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을 저는 만나본 사람도 아니에요. 책으로만 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다 연구해서 주는 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고쳐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연구하고 이런 사람 진짜 의사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양방이든 한방이든 고치려고 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의사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을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인상이 참 깊고 이런 분이라면 참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될 인재인데 왜 이 인재를 짓밟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 서점에 가니까 이 책이 있기에 그냥 무조건 샀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 근데 내용이 그렇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그냥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길래 이 책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계신가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은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진료를 받을 그런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연구 업적이나 이런 걸 좀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치료제로 활용이 된다면 정말 그것만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없죠. 그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의사라도 이렇게 하라고 누가 지시해서 그거 그대로 따라서만 하는 의사보다는 나름대로 계속 연구 또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 살리고 그런 의사가
많아야 되죠. 우리 사회에.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4가지 암 기질에 따른 최원철 교수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법도 우리가 암 환자로서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1번은 공보겸시라고 한자로 써놨는데, 이런 암을 어떤 암이냐면 암이 서서히 퇴축하는 서축암이라고 그래요. 서축암. 근데 이거는 공법과 보법. 공법이 뭐냐면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암을 공격한다는 뜻이고, 보법은 인체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보약 개념. 예, 그 보법을 치료를 동시에, 그러니까 공격도 하고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도 해주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공보겸시, 걷는 암이라고 그래요. 걷는 암. 천천히. 그러니까 걷는 암은 좀 아주 천천히도 아니고 나중에 기는 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암은 그냥 평상적인 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공법이 있다고 하면 암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암을 공격해도 된다. 다만 환자의 몸도 보호를 해가면서 암을 공격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병원에서 이제 제가 많은 암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병원에서 뭐 항암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항암을 하면서도 항암을 할 때 먹는 식품들이 있어요. 암 환우들한테는 좀 유명한 식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하면 항암의 고통이 훨씬 줄더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절대 못 먹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숨어서 먹었대요. 숨겨놓고 몰래 살짝살짝 먹었는데 진짜 그거 먹으니까 그 항암의 고통이 덜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걸 저는 이제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공법과 보법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환자의 면역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항암의 효과를 높이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돼서 오히려 항암 효과도 있으면서 환자 몸이 덜 망가지면 그게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 공법과 보법을 동시에 한다. 그 다음에는 반이필사라고 합니다. 반이필사는 뛰는 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이 막 엄청 빨리 자라는 거죠.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른, 그걸 서증암이라고 하는데, 몸을 먼저 보호한 다음에 암을 치료해라. 그러나 암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니까 막 암이 엄청 빨리 한다고 해서 막 당장 항암하지 않으면 막 곧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책에 나와 있고요. 암의 진행 속도가 빠를수록 몸을 먼저 보호한 다음에 암을 치료한다. 그래서 암 공격하지 마라. 공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여인해로라고 합니다. 기는 암. 이거는 천천히 가는 암이에요. 암의 진행 속도가 느린 유지암이라고 하거든요. 유지암은 공격하는 공법보다는 보법만으로 오로지 몸을 보호해서 이 몸이 자기 스스로 이 면역으로 잡아먹게 하는 그런 암이 기는 암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천천히 자라는 암. 이걸로 치료해서 암의 동면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암이 이제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암 아닌가 싶어요. 기는 암. 그 다음 과반즉사라고 하는데 4번째는 이놈의 암은 수시로 돌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의 기질이 수시로 돌변하는 복합암. 복합암의 경우에는 체력이 강한 환자는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보법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공법이 들어갔다가 보법으로.
그 다음 체력이 약한 환자는 몸을 먼저 보호한 다음에 암을 공격적으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이 과반적사, 수시로 돌변하는 이 암은 암의 크기보다 체력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암이 기는 암인가, 뛰는 암인가, 걷는 암인가, 아니면 수시로 돌변해서 크다가 줄다가 이러는 암인가,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갖고 이것도 내 암을 치료하는데, 병원에서 뭐 딱 정해진, 병원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천천히 가는 암이든 뭐 빨리 가는 암이든 무조건 항암, 빨리 수술, 항암이 뭐 가능하면 항암하고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무조건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식이죠. 그렇지만 좀 더 신중하게 내 암의 그 어떤 성질,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 오히려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분 얘기가, 나는 암 환자의 어혈과 중증도 또 체질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별 맞춤형 치료를 한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방과 양방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양방에서는 뭐 다 똑같아요. 다. 거의 뭐 빨리빨리 이렇게 수술 가능하면 수술하고, 항암 가능하면 항암하고, 또 방사선도 뭐 막 하고. 저는 방사선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수술 항암까지는 저는 심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 방사선을 하는 거는 정말, 방사선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저기가 돼요. 재발이. 방사선을 이미 몸에 넣어버리면 우리가 엑스레이만 많이 찍어도 암에 걸리기 쉬운데, 이 방사선 CT도 제가 참 위험하다는 걸 책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CT 안 찍어요. 딱 혈액 검사만 합니다. 종양 표지자 검사.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암의 성질을 정확하게 보면 오히려 말기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암치료법, 이 책에 나온 전통암치료법은 어혈을 풀어준다. 몸을 보호하면서 암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어혈을 먼저 풀어주는 게 제일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보호하면서 암은 공격한다. 그러니까 몸이 뭐 면역력이 막 아주 그냥 사정없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항암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의료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의 기질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한다. 그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걷는 암, 뛰는 암, 기는 암, 수시로 돌변하는 암, 기질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방암 치료의 원칙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번은 평온한 마음을 가져라. 그거는 한방이든 뭐 양방이든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암 환우들 중에 먼저 저 세상에 간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암이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현재도.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암 치료가 안 돼요. 제가 그걸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가족들도 상당히 협조를 하고 본인도 그 스트레스 관리에 뭐 내가 스트레스를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과거에 어떤 그 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 돈을 많이 띄어먹었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뭐 어떤 사람은 뭐 별 저기도 없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옥살이까지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평생의 그 한으로 남다 보면 이게 암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우선은 먼저라고 했어요.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잖아요. 그 나를 정말 궁지에 몰아넣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 병에 걸려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 그런 것도 평온한 마음의 좀 한 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삼쾌라고 그래요.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설이 잘 돼야 돼요. 이게 배설이 안 되고 장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냥 뭐 변비가 걸려서 맨날 며칠 그냥 고생을 하고 하면 그 독소가 엄청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대로 흡수가 안 돼. 내가 뭐 항암을 했다거나 또 수술을 했다거나 하면, 항암은 항암제로 인해서 이 장세포가 거의 녹아버려요. 수술을 하면 또 항생제를 엄청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사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내 장내 유익균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 장의 상황도 잘 생각을 하면서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 기본기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배설이 제대로, 내가 제대로 소화 흡수가 된 다음에 배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먹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잘 자야 된다.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고 나면 개운하고 찌뿌드하지 않아야 돼요. 자고 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 새로운 날이 밝았을 때 내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고 나도 찌뿌드하고 잔 것 같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면 이게 잘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그 삼쾌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템포 느리게 사는 법을 실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사실 좀 느리게 가자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암에 걸리고 나니까 뭐 돈 엄청 벌어서 뭐 사실 부모가 우리는 생활비만 있으면 되죠. 기본적으로 돈 많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막 애를 쓰면요, 자식들 병신 만들기 딱 좋아요. 돈 많은 집 자식이 일 안 해요. 일 안 하고 그냥 그저 부모 돈 어떻게 쓰든 놀아가면서 쓰려고 하는 연구만 하다가 부모 돌아가시면 세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돈 날려버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려고 막 애쓰고 막 그렇게 늙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생활비 정도만 있으면 느리게 살아도 된다. 마음만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사실 암에 걸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걱정을 해요. 뭘 먹고 사냐고. 근데 뭐 먹고 사는 거 사실 돈 많이 안 들어요. 제가 뭐 어디 병원 엄청 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냥 살면 되거든. 천천히 가면 되고. 또 빨리빨리 습관, 이게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유방암을 달고 있으니까 어떤 환자는 왜 그걸 달고 있냐, 뭐 아프리카에 가면 뭐 하산제로 유방암을 완치를 시킨다는데 아프리카에 가자,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뭘 하면 좋아진다, 뭐 하면 좋아진다, 막 그 치료법이 뭐 한 가지 병에 치료법은 100가지 더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해보고 몇 달간이라도 해보고 안 되면 또 그때 가서 바꿔도 된다. 천천히 없어져도 되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그러다가 오히려 더 커진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에 대한 조급증, 그것도 오히려 암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좀 천천히 가도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을 하면 어혈을 덜 만들어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이 체질이 알칼리화 되거든요. 그러면 어혈을 자꾸 만들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한 템포 느리게 사는 법을 암 환자들은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양방과 한방 암 치료의 차이점이 눈에 확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양방, 그 병원 현대적인 의료, 이건 참 진단하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대 의료가 굉장히 저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참 그 성취도가 너무나 훌륭하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암 치료에서는 암만 본다는 거죠. 암만. 한방은 환자의 몸을 먼저 봅니다. 환자의 몸 상태.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아닌가,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양방에서는 암만 보기 때문에 결과만을 치료합니다. 암. 그런데 결과만 치료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는데, 수술, 항암을 하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많은 책에 나오거든요. 빙산에서 보이는 부분만 없앤다고 그 사람의 암이 없어지냐. 이 몸이 바꿔지지 않으면 암은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재발이 많은 거예요. 재발을 없애려면 몸을 먼저 바꿔라.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한방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치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저는 자연치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연치유를 하면서 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짓은 절대 하지 말자. 그게 제 1번 철칙이었습니다. 면역력만 올리면 암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제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많이 통증이 심할 때는 제가 여기 이 목 밑에까지 아팠어요. 그리고 이 팔, 여기서부터 자다가 돌아만 누우면 잠을 깨는 거예요. 여기 너무 아파서.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돌아 눕고 자고 통증이 없어진 걸로 봐서는 암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제 느낌이에요. 병원에 가서 안 찍어봤으니까. 그런데 일단 통증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마음을 빨리 없애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것도 없어요. 암이 가서 보니까 재발을 했다더라 벌벌벌 떨고 난리를 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내 몸을 빨리 개선시키는 거, 그쪽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방 치료 방법이 자연치유하고도 상당히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책에 대한, 이 책 두 권입니다. 같은 저자입니다. 최원철 교수. 이 책 두 권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